반갑습니다. 한국외대통역대학원 1차 필기전형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문은 이전에 통역대학원 1차 필기전형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 되고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도 이제 복사를 해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설명을 쭉 그냥 할게요. 같이 써보는 시간 말고. 자, 보면 교실에 꼭 살려둬야 할 진화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쭉 이어가면 나중에 읽어보고 다시 한번 영상을 봐보세요.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해놓은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부분은 내가 이 시험에서 요 답안을 작성할 때 가져가야 할 정보들, 가져가고자 하는 정보들이에요. 쇼핑으로 치면 나의 장바구니 안에 담아둘 근거들입니다. 네, 장바구니에 담아둘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제 단계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은 장바구니 먼저. 초록색 보면 진화론 현대과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 중에 하나로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진화론은 생물종 다양성을 설명해주는 현대과학 이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에 대한 여기가 좀 정의가 나오죠. 증거를 통해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진화론은 생명 탄생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이론이에요. 생물종 다양성을 설명해주고 그게 진화론의 지금 핵심입니다. 이 중간에 회색은 너무 생명의 나무라던가 무작위적 변이 그리고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 이런 게 있고, 근데 생물종의 분화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 공통의 조상, 이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댄스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다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적을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 저의 경우에는 큼직한 줄기를 잡아내는 거에 더 그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얼마 없어요. 300단어 쓰는데 한 20분 정도가 20분이 없거든요. 한 15분 정도 안에 써야 되는데 그 정도 글을 쓸 때 정보의 덴시티나 플로우를 봤을 때 좀 현실적인 레이아웃을 짜는 것이 하나의 요령입니다. 마치 지금 전체 지문을 보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관계, 그런 다음에 대립관계 그리고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명 중 9명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쓰는데 쓰고 그냥 제출을 합니다.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 글에서 결국엔 분명히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과 그 메시지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요약본에서 그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회색 영역은 제가 봤을 때 결론과의 연관성 부분에서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런 디테일한 것에 이제 끌려다니거나 집착을 하다 보면 결국엔 답안을 다 작성을 못 합니다. 포인트도 놓치고요. 그래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도 이제 초록색을 볼게요. 종교적 교리와 충돌하기도 했고, 이 정도는 알죠.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진화론은 분명한 현대과학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하나의 이제 생물학에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이론인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성경을 해석하려는 일부 기독교 원리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종교의 신념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신념을 교과서에 반영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게 교육인데 너무 이 대립관계에 집중하면 이제 어쨌든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이론을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또 회색은 이제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종교의 생명관 이런 거. 근데 저는 요걸 다 회색 처리를 했어요.
결국 포인트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냐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을 좀 볼게요. 이어서 그동안 진화론의 교육과 홍보에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던 과학계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근데 쭉 이어가서 사실 진화론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과학 교과서에서는 20세기 후반에 성립된 현대과학과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이 턱없이 부실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리교과에서 반도체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개념교육에 집착해온 과학교육을 현대과학적 세계관과 문명관을 소개하는 진짜 융합형 과학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금 문제 제기를 뚜렷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과학 교육이라는 그 큰 대주제 안에 진화론과 창조론이 하나의 예시로 사용된 구조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번 진화론 논란을 통해 과학교과에서의 진화론을 다듬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는 했지만 우리 과학계가 늦더라도 과학교육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라는 내용. 자, 이런 것들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포인트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사용할 것인지 자 이제 장바구니에 담은 거를 진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네 가지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파악한 메인 아이디어, 핵심 메시지와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정확하게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지 이겁니다. 여기가 결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잘 여기서 어울릴까, 좀 후보 프로 표현들이 떠오르는 게 좋습니다.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잠깐 보면 지금 시험 시간 1차 필기에 대해서 1차 필기 전형의 시간 배분이라고 타이틀을 지어 놓을게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총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바로 답안지랑 그 한국어 지문을 하나를 주고요. 연습지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바로 오디오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첫 번째 총 4개의 지금 글을 써야 돼요. 총 4개의 글. 근데 1번 문제라고 볼게요. 이거는 10분 정도 되는 영어 오디오가 나오고요. 이것은 한국어로 요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가 10분 정도 돼요. 그러면 20분 남짓 되는 시간 안에 그 글도 실제 써야 되고, 그죠? 완결성 있게 글을 써야 되는 것이 있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분석하는 시간도 있어야겠죠?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15분 정도 안에는 글이 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그 두 번째 글은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1번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영어로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장 질문이라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간략하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한국어 지문, 오늘 잠깐 위에서 본 거 있죠. 한국어 지문을 읽고 영어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는 시간, 기타 등등 분석하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이라고 잡는다면 나머지 시간 동안 영어로 완결성 있는 글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문제는 마찬가지로 한국어 지문, 요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영어로 작성하는 겁니다. 보면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글이 1개가 있고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면 한 80분 정도가 나와요. 40분 해서요. 최종 검토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되게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는 막 단복수, 시제, 기본적인 문장 구조, 접속사, 스펠링 이런 것들을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세한 관사라던가 잡아주는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자, 이렇게 시간이 배분이 되니까 제가 지금 수업에서 매주 하는 것은 이 지문을 같이 읽을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분 정도 시간 타이머를 재놓고요. 모두가 다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저도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해서 20분이 종료가 되면 이제 답안을 제 거를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인쇄해서 나눠드리고 그런 세션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그냥 아니면 사무실에서 그 미리 작성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조사도 하고 공부도 더 하고 뭐 고민도 하고 해서 작성을 해서 모범 답안을 가져가서 수업 시간에 나눠주면 사실 현실적이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현실적으로 요 정도 시간 안에는 요 정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 바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우리 수업의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자 보면 요약본 한번 답안을 제가 작성한 거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해 보신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Science education in Korea is unfortunately taking backward steps. Outdated school textbooks and insufficient memory-based teaching methods are blocking students from learning the universal language of science. The evolution theory serves as a good example of how science education is completely off-road in Korea. The famous theory that long ago gained world recognition because of its significant implications on biodiversity has not been introduced in school textbooks until recently. To make matters worse, teachers command students to memorize outdated terms and concepts like machines. There's no excitement and there is no learning. The most disappointing part is the reason that students in Korea cannot learn about important theories that are discussed worldwide. Adults, including even high-ranking decision makers, are busy making political and religious arguments that block students from learning essential studies. Selfish and irresponsible adults are blinding Korea's future leaders.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e way of teaching science in Korea is wrong. Textbooks must include the theories and concepts that the world has been highlighting for decades. Leaders should renew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and vision in order to prevent Korean students from lagging behind. 자, 여기 파란색 부분 Leaders should renew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이런 거 외운 거예요. And vision 이렇게 넣어서 그 prevent Korean students from lagging behind라고 하면 자, 한국 학생들이 지금 뒤처지는 것을 좀 막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얘기는 포인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로 사용한 겁니다. 특히 두 번째 문단에 보면 The evolution theory serves as a good example of how science education is completely off-roa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쓴 내용은 전체 그림을 봤을 때 과학교육이 메인 토픽입니다. 과학교육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잘못됐는데 하나의 단적인 예시를 보여주자면 이제 진화론에 대한 얘기죠. 진화론에 대한 얘기인데 더 큰 문제는 진화론에 대한 반대의 그 세력이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으려는 막 이런 세력이 뭔가 과학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어른들이죠. 그 정치 뭐 결정권자들이 종사자들이 뭐 이제 어떠한 정치적이나 또는 뭔가 종교적인 신념 이런 대립 때문에 정말 이 중요한 이론을 세계적인 이론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을 많이 활용한 거예요. 거기 여기서 많은 이제 영감이라 그럴까요? 많은 시사점을 받은 거죠. 요게 지금 핵심 메시지로 대주제로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우산이구나 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반도체 내용도 없고 20세기 이후에 정립된 현대과학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답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내가 이해한 것을 어떻게 레이아웃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첫 단추입니다. 그게 잘못 짜여지면
이제 다 엉클어집니다. 포인트도 전달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표현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 300단어 A4 한 반 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길이에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대립구조만 계속 설명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도 전달이 안 됩니다. 결국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계속 설명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80에서 90%는 1차에서 일단 합격이 안 됩니다. 불합격이 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좀 레이아웃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습해 보시면서 한번 다시 작성해 보시고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